저녁이 돼서 혼자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불닭마요 소스인데 만들었어요. 불닭 소스랑 마요네즈 섞어서. 김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오늘 사왔어요. 그다음에 마트 저녁 시간에 가면 막 세일하거든요. 도시락이랑 그래서 가라아게랑 계란말이. 근데 요거 가라아게가 진짜 맛있어요. 가라아게를 너무 좋아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먹다 남은 건데 닭볶음탕. 이건 내가 만든 나의 영원한 친구. 이게 일본이 조금 불편한 게 약간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은 엄청 빠르잖아요, 해결되는 게.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뭐 하나 이렇게 신청하거나 뭐 접수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접수한 상태에서 그 당일에는 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뭔가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한 상황이면은 2주, 한 달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게 많이 돼요, 일본은.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처음 왔을 때 국민건강보험 접수를 했거든요. 신청을 한 거지. 근데 신청을 했는데 보험증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를 내가 학교를 가야 돼서 계속 못 받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계속 반송이 된 거예요. 그 배달이 계속 반송이 돼서 계속 못 받다가,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해가지고 지금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구역소에다가 구청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다시 구청을 가서. 근데 구청에서 확인해줬는데 우체국을 가면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체국을 가가지고 이제 그 보험증을 받고 이제 온 거죠, 오늘. 결국엔 보험증을 받았어. 진짜 보험증을 일주일 만에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약간 불편하면서도 편한? 약간 되게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어, 여기 일본이. 저는 원래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편이라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타입인데, 근데 사람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슬슬 조금 실감이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살게 됐다는 그런 느낌? 오늘이 4월 5일이거든. 근데 4월 5일 토요일인데 이제서야 좀 살게 된 그런 느낌? 뭐 아직까지는 크게 막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딱 진짜 한 가지 바뀐 건 뭐냐면, 저는 진짜 집돌이였어가지고 한국에 있었을 때도 밖에를 잘 안 나갔는데, 집에서 맨날 하는 게 운동이랑 그다음에 넷플릭스랑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그냥 그런 거 보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는 한국말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넷플릭스나 또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OTT가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밖에 없어서. 근데 또 거기 안에서 자막이 없으니까, 한국에선 자막으로 다 보잖아요. 근데 저도 일본어가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정도? 진짜 어떤 막 매개체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완전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바뀐 게, 진짜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다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일본어만 들리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일본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한 가지 바뀐 것 같아. 평소 막 지금 상황 자체는 사실 뭐 그냥 내가 일본에 있다 요 정도? 그리고 원래부터 혼자 살았고, 혼자 살면서 크게 뭐 불편한 거 없었고 원래도. 그리고 그냥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혼자 심심함을 느낄 틈도 없고. 근데 딱 한 가지 바뀐 건 모든 언어가 다 일본어로 바뀌었다. 그거 하나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핸드폰 뭐 어플이라던가 뭐 사이트를 들어간다던가, 왜냐면 핸드폰은 그 일본 핸드폰 번호로 개통을 하거든요. 개통을 하자마자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통신사가 바뀌어버린, 일본 통신사로 바뀌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계속 일본어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 핸드폰이나 구청, 체국이나 뭐 은행 뭐 이런 거 전부 다 일본어.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왜냐면 제가 한자를 몰라서 어학교를 온 거기 때문에, 다른 모브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근데 전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 일본어가 한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번역해가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그게 이제 약간 현실. 근데 그래도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 그 보험증 찾고 제가 또 여기 온 첫날에 제가 원래부터 비염이 있었는데 비염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원래 환절기 때 비염이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너무 심한 거예요, 오자마자. 그래서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처음에 물어보는데 이게 보험증이 있어야지 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병원비가. 일본 그러니까 문화가 그냥 보험증 갖고 와야지,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한 6만원 나오는 진료비면 6만원도 한국에서는 되게 비싼 건데 뭐 여기는 그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6만원이 막 6, 7만원 막 이렇게 나와요. 처음 가는 사람, 외국인들이나 처음 가는 사람, 뭐 아니면 보험증 안 갖고 가는 사람들 막 거의 7, 8만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진짜로. 근데 그게 보험증을 만들어서 갖고 가면 거의 5만원 정도가 할인이 돼요. 그게 문화예요, 일본 그 체계? 근데 보험증을,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구청에서 며칠 한 병원 가기 한 이틀 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보험증 카드를 못 받은 상태여가지고,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일단 너무 급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7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비 7만원이면 사실 뭐 진짜 응급환자라던가,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하면 응급환자라던가 뭐 응급실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엄청 큰 CT, MRI 막 이런 거 찍을 때나 그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일본은 그냥 진료만 보는데도 그렇게 7, 8만원씩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근데 물어보니까 보험증 그 카드를 갖고 와라, 갖고 오면 나머지 돈은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 보험증 없이 처음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비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기한이 오늘까지였어요. 그 보험증 갖고 가야 되는 기한이 4월 5일 토요일까지였는데 제가 건강보험 신청한 게 저번 주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일주일, 그러니까 8일 지나가지고 오늘 보험증을 받아서, 그리고 또 오늘 그 병원이 오후 1시까지였어. 2시간 남겨놓고 오전 11시까지 딱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보험증 보여주고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돌려받은 거지, 그 돈을. 오늘 하루는 오전에는 그렇게 보냈고 오후에는 러그가, 내가 이제 룸투어 영상을 올릴 건데 아마 룸투어 영상이 먼저 올라갔을 건데, 근데 룸투어 영상 올라갔을 때 되게 이렇게 회색 같은 그런 러그 같은 게 바닥에 깔려 있었을 거야. 그거는 러그가 아니고 전기장판이거든요. 전기장판이어서 쿠션감도 없고 그냥 딱딱하고 꺼끌꺼끌하고, 그냥 누가 봐도 여기 그냥 이렇게 대놓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때기예요. 근데 그걸로 지금 한 2주 정도 있었어요. 2주가 아니라 그걸로 한 10일? 너무 허리가 아프고 너무 베기는 거예요, 엉덩이가.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마존에서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마존 시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를 가서 받을 수가 없어. 일본은 택배 시스템이 무조건 직접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 택배 자체가, 우편물도 그렇고 택배도 그렇고 그냥 모든 그 시스템 자체가. 택배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택배함에 넣어주는 상황이 있는데 택배함에 넣어주는 상황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넣어주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갖고 가는지 그런 거를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송됐던 게 보험증, 그러니까 보험증 뭐 이렇게 좀 중요한 게 서류 같은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시킨 러그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서 반품, 이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벌써 지금 10일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오늘 니토리에서. 사서 오늘 이제 사러 나갔던 게, 오늘 오후에 했던 게 니토리 가서 이제 러그 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좀 거의 다 갖춰졌는데 필요한 물건을 조금 더 뭐 보충하는 느낌으로 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6시 반쯤 됐거든요. 6시 반쯤 돼서 라이프라는 마트가 있어요, 이제 우리 집 근처에. 거기 가서 항상 유튜브로만 봤었던 거여가지고, 유튜브에서 저녁 시간대쯤 가면은 막 30% 40% 세일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진짜 싸게 팔더라고요.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라는 이제 마트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고 와서 지금 이제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엄청 바빠요. 정신도 없고 하루하루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 되게 많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며칠 안 됐지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발전은 있을 거고 일본어가 더 많이 늘 거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자주 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일기로 남기려면은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계속해서 어떤 거라도 기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짱구 귀엽죠? 일본 여행 오셔가지고 절대 편의점 가서 사지 마세요. 진짜로. 무조건 마트 가면 다 팔아. 그냥 모든 게 간이고 쓸기고 다 팔아요, 진짜로. 그리고 엄청 싸. 커플들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솔로지만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호텔 들어가서 우리 뭐 맛있는 거 사 먹자, 들어가서 한 잔 더 하자, 뭐 이런 커플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커플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주변 마트 가서 봐봐. 일단 가격을 편의점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싸요. 무조건 마트가 짱이야. 근데 이건 진짜 꿀팁이야, 꿀팁. 이 정도일 줄 몰랐어. 그러니까 물가가 마트가 훨씬 싸요, 한국보다.